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네요.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 이제까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영상 했던 거, 그리고 화상, 그리고 대면 수업했던 부분을 전체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매장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대면 했다가, 비대면 했다가, 화상 수업 했다가, 정말 정신이 없으셨죠? 네.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학기에 했던 수업을,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1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진도, 내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과제를 내셔야 되는데 과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차에는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 그 다음 뷰티 응용 디자인 이론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업 진도에 대한 내용을 나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에서는 그 색채의 감정과 대비와 동기, 연상과 상징으로 인해서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의 색채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리고 색채 배색과 네, 1주차에는 우리가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인 그 색채 디자인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색채의 감정으로 나타내어지는 대비와 동기, 그리고 연상과 상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색채 배색으로 나타내어지는 심리 기능적 작용이 있고 뷰티 색채 이미지 배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색채 디자인 연출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있는데 이 색채 디자인 연출에 있는 디자인 요소 및 원리와 그 다음 목적에 따른 뷰티 디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컬러 트렌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았죠. 컬러 트렌드를 2020년도에 컬러 트렌드를 진단해 보았고 그 컬러를 통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이미지는 어떻게 발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질감과 그리고 색감 요거를 줌으로써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의 분류에 있어서는 색의 감정의 이미지와 배색 그리고 색 요소 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1주차에는 그렇게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에는 또 어떤 수업을 나갔었냐면 자, 2주차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시즌별 메이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별 메이크업에는 연상과 상징, 그리고 대비와 동화, 색채 배색을 통해서 심리적인 기능을 작용할 수 있는 컬러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았죠. 그래서 시즌별 메이크업을 완성해서 웜톤을 할지 쿨톤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우리는 실습을 웜톤을 했었죠. 그래서 웜톤으로 따뜻한 계열의 톤을 구현해서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3주차에는 또 어떤 걸 했었죠? 3주차에는 면접 메이크업을 진행했었죠.
면접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상학 그리고 이미지, 표정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눈썹과 눈매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뚜렷한 이미지로 연출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자, 4주차부터는 이제 국가 과제 시험인 항목도 넣으면서 저희 수업이 이제 국가 과제에 대한 들어가는 설명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메이크업 같이 믹싱이 된 클래스였기 때문에 4주차부터는 이제 국가 과제에 해당되는 웨딩 클래식 메이크업을 수업했었습니다. 웨딩에는 클래식 메이크업과 로맨틱 메이크업 두 가지 연출법이 있는데요. 클래식은 좀 모노톤, 그 다음에 브라운과 좀 깔끔한 이미지의, 깨끗한 이미지의 연출을 위해서 브라운과 그 다음에 피치톤을 사용을 해서 음영을 주었죠.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언더 부분과 앞머리 쪽에, 눈 앞머리 쪽에 펄, 골드 펄을 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을 해 주었어요. 자, 웨딩 로맨틱 메이크업은 클래식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좀 화사함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핑크와 보라 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핑크와 보라 톤을 사용을 해서 피부톤을 조금 더 한층 화사하게 표현을 해줌으로 해서 좀 밝고 경쾌한 신부의 이미지를 완성했었습니다. 자, 6주차에는 파티 메이크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티 메이크업 좀 화사하고 어떠한 이미지의 느낌이 맞을 것인가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컬러를 매칭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처,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착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스타일, 뭐 아방가르드 유형이라든지 모던 스타일, 그리고 엘레강스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파티 메이크업은 조금 더 화사하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연출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7주차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메이크업을 했었습니다. 트렌드 메이크업은 우리가 이제 옛 것으로 이제 습득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 시대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연출하고 구현하는 그런 이미지의 메이크업이죠. 특히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메이크업이 조금 둔화되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눈화장이나 눈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하고 화사하게, 화려하게 하는 편이죠. 이때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시대별 100년사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트렌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트렌드 메이크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도움을 드렸고, 트렌드 메이크업에 있어서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것은 눈화장 좀 포인트 세게 해서 세미스모키의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Give me that swing, give me that swing, give me that swing.
이번에는 시대별 트렌드 메이크업 1930년대 편을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1960년대 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8주차 같은 경우에는 8주차에는 우리가 중간고사였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서 첫 대면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못 그러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8주차에는 중간고사였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뜻깊은 기억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2주 정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주차부터 실습을 했었죠. 그때 그레타 가르보를 했습니다. 그레타 가르보는 1930년대 시대적인 배경으로 메이크업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되게 특이하게 눈썹을 굉장히 높게 그렸고 아치형으로 본인의 눈썹을 무시하고 높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못 잡아서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치형으로 얇고 상승형으로 높게 그리고 본인의 눈썹은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홀을 만들었죠. 아이홀은 눈썹과 눈 사이 중간에 포인트 가이드 점을 찍고 그 선을 홀을 만들어서 브라운으로 블랙과 브라운으로 해서 포인트를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홀 잡는 부분은 이때부터 이제 제가 많이 그 가이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국가과제 하는데 다 대부분 아이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도가 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홀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형으로 그렸고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블랙으로 아이라인 표현을 했죠. 그리고 볼터치는 강하게 짙은 브라운으로 해서 좀 강인해 보이게 광대뼈 밑으로 광대뼈가 조금 더 살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립은 인컵으로 뾰족하게 그렸죠. 그리고 검붉은 컬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보이시죠? 비포 사진 느낌 보이세요? 애프터 느낌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주차에는 9주차에 했던 그레타 가르보와는 대조적으로 마릴린 먼로의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제 이때부터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컬러풀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눈썹도 조금 더 본인의 눈썹에 조금 더 가깝게 그레타 가르보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눈썹은 각지게 상승형이기는 하지만 각지게 그렸고 그리고 특이점은 입술은 아웃커브 그리고 볼 옆에 점을 찍었죠.
코하고 입술 사이에 점을 찍었던 그 포인트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눈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홀을 잡아서 브라운과 핑크를 사용을 하고 퍼플로 포인트를 줬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컬러풀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11주차는 이제 60년대 메이크업이 들어가죠. 60년대 유명했던 트위기의 메이크업을 표현해주는 그런 메이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래쉬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홀은 들어갑니다. 아이홀은 들어가지만 달라진 것은 눈썹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 그리고 피부 표현은 본인 피부를 거의 가깝게 표현을 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주근깨까지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의 피부 표현이 아닌 내추럴하게 본인 피부를 살리는 그러한 피부 표현과 그 대신 과장된 아이래쉬 컬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래쉬 컬을 할 때는 위하고 아래 같이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컬링감을 훨씬 더 주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눈매를 더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고 또렷해 보이는 이미지를 표현을 했고요. 아이홀을 파서 눈이 더 동그래 보이게 인위적으로 잡아줬죠. 그리고 눈썹과 입술은 가급적이면 죽여서 은은하게 표현을 했고, 볼터치는 애플존 쪽에 핑크로 해서 좀 귀엽고 발랄한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자, 12주차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펑크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펑크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죠. 시대의 반항, 그리고 도전, 도발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한편의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래쉬 컬을 하되 조금 더 강하고 인위적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그 아이홀을 판 뒤쪽에 래쉬 컬 4개를 만들어주고, 또 위에 눈썹에도 앞머리 쪽에 4가닥의 눈썹을 표현해줘서 조금 더 강인하고 강하고 강력한 그런 이미지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블랙 라인에 가까운 검붉은 립으로 해서 조금 더 강인해 보이고 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죠. 13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무용 고전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죠. 이건 무대 분장에 들어가는 범주로서 한국 무용 할 때 조금 더 강하고 거리감과 그 다음에 고객과의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 굉장히 강한 메이크업이 들어갔죠. 그리고 핑크와 퍼플이 주류를 이루고 비민머리의 표현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눈썹은 둥근 느낌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고, 눈은 조금 더 또렷하게 포인트를 줘서 그리고 핑크와 퍼플을 사용해서 깊이감을 줬어요. 그리고 볼터치도 핑크 계열로 하고, 입술도 짙은 핑크 느낌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한복을 입었어도 굉장히 얼굴이 죽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거리감 있는 무대에서나 조명에서도 묻혀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14주차 같은 경우에는 무대 분장, 이제 발레의 메이크업이죠. 이것도 무대 분장의 일종으로서 캐릭터 메이크업과 무대 분장의 믹싱이라고 살짝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대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상도 화려하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그만큼 더 화려하게 해줬는데요. 아이홀을 파고 거기에다 더 언더래쉬를 더 인위적으로 잡아줬어요. 그럼 눈이 위아래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더 커 보이는 눈매를 잡아서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 보이도록 무대에서, 그리고 눈도 굉장히 커서 예쁜 표정, 그리고 연기를 할 때 훨씬 더 풍부해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래쉬 언더 할 때는 블루를 사용을 해서 가이드 선을 잡아주고 그 안에 블랙으로 라인을 레시컬을 잡아줬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핑크와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딥하게 포인트를 넣어서 활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 분장에 있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첨부했던 파일은 여기 옆에 있는 도면이에요. 이 도면에 우리가 배웠던 그레타 가르보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일러스트로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서 색연필 아니면 파스텔 아니면은 섀도우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용을 하셔서 그레타 가르보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캔을 하셔서 스캔이나 사진을 찍으셔서 그것을 그리셔서 신한대 사이버 캠퍼스의 15주차에 가면은 과제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과제 점수가 부과가 되거든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톡을 주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과제란에 올려주셔야 점수 정산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안 내면은 점수가 좀 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서 부탁드릴게요. 25일까지는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면 수업했다가 화상 수업했다가 영상 들었다가 정신이 없으셨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고자 화상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화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시스템 오류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강의로 전환을 했는데 그 점 좀 저도 너무 안타깝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 잘 마무리하셨고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출석은 지금 25일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는 빠짐없이 제출을 해주셔야 점수가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 부탁드릴게요. 가급적이면은 별 문제 없으면은 점수를 가급적이면 잘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이 한 학기 다 마무리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